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김동현입니다. 부산의 부동산 가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해제된 이후 그리고 지금까지 정말 가파르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무주택자들의 고민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과연 집을 사야 하는지 아니면 좀 더 버텨야 하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그 고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할 세 분 소개하죠. 먼저 김민근 부산시 건축주택국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강정규 동일대 재무부동산학과 교수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끝으로 방송이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세 분과 말씀 나누기 전에 저희가 준비한 뉴스가 있습니다. 뉴스 보고 와서 말씀 이어가죠. 부산 연산동에 직장을 둔 37살 이승엽 씨는 늘 1시간 일찍 출근을 서두릅니다. 2년 전 쌍둥이가 태어난 이후 고향 부산에서 경남 양산으로 보금자리를 옮긴 탓입니다. 식구가 늘어 좀 더 넓은 집을 찾다가 집값이 싼 양산을 택했습니다. 저희 쌍둥이가 태어나면서 육아 문제로 이제 3대가 같이 살게 되었는데요. 집을 구하다 보니까 부산은 아무래도 집값이 조금 부담됐고. 지난 1년간 부산 지역의 출생과 사망에 따른 자연 감소는 3,200여 명. 그런데 부산을 떠난 순유출 인구만 2만 6천여 명으로 자연 감소분의 8배가 넘고 이 중 절반 이상이 20, 30대 청년층입니다. 부산을 떠나는 37.5%가 직장 때문에 가족과 주택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부산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인구 중에서 경남이 40.1%, 수도권이 29.3%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산에서 대학을 나와 취업한 58.6%만이 부산에서 첫 직장을 갖고 나머지는 부산을 떠나 경남과 서울 등지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최근 부산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산 청년들의 82.4%가 부산을 떠나지 않고 계속 남아서 일하고 싶다고 밝혔는데요. 결국 일자리와 내집 마련 등의 이유로 많은 청년들이 부산에서 떠밀려 나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사실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층이 떠난다. 이거는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거기에 한 가지 더 주택을 찾아서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산을 떠난다. 참 뼈아픈 현실입니다. 국장님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예,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는 것을 부산시는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 정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들을 위한 주택을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위해서 우리 시 청년희망정책과와 여성가족국은 월세 지원, 이자 지원, 주택 융자 알선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 공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추후에 좀 말씀을 더 나누고요. 교수님, 주택이 참 부족해서 외곽으로 나갔는데 지금 다시 그 외곽에 있던 청년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느냐 이게 또 아니거든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전체적으로 그 청년들의 주거 불안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거주하지 않고 외곽에서 거주를 한다든지 또는 다른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국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요. 주거와 결혼 그리고 출산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아주 극명한 그런 자료가 있는데요. 네네. 그 집이 있는 청년들의 경우에는 집이 없는 그 무주택 청년들보다 결혼할 확률이 매우 높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집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나 월세를 사는 청년들은 그 전세인 경우는 집이 있는 경우보다 30% 결혼 확률이 떨어지고요. 월세를 사는 경우는 무려 60% 정도 결혼할 확률이 떨어진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네네. 아울러 결혼을 해서라도 첫 출산을 할 경우에 집이 있는 경우와 또는 집이 없으면서 전세나 월세를 사는 경우에 첫 아이를 출산할 확률도 매우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통계만 보더라도 우리 청년층의 주거 안정이 우리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부산시에서 안고 있는 그 인구 감소라는 아주 큰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그 결정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청년층 그중에서도 이 무주택자분들의 주거 안정, 내 집 마련은 아니더라도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거에 대한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주택이 혼인율 그리고 출생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말씀인데 네. 그러면 주택 보급이 좀 부족하냐?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요. 자료 보시죠. 위원님, 지금 주택 보급률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전국이 104.2인데 부산이 103.6. 그러니까
100이라는 건 100을 넘었다는 거는 어쨌든 다 이렇게 하나씩 나눠 가지면은 하나씩은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네. 어떻게 보세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부족한 게 맞습니다. 특히 양질의 주택,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택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부산의 주택보급률은 보신 바와 같이 2018년도 기준으로 103.6%를 네.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표만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전국 평균 104.2보다 다소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예, 예. 하지만 주택보급률이 가구수 대비 주택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단순하게 거주하고 있는 가구수보다 주택이 더 많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양적으로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 수치만을 가지고는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네네. 다만 문제는 주택 보급률을 계산할 때 쓰여지는 주택이 어떻게 산정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예. 예를 들면 사람들의 선호가 상당히 부족한 지하 공간에 있는 주거 공간이라든지 아하. 또는 실제 거주가 불가능한 빈집 또는 30년 이상이 돼서 노후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주거 환경이 열악한 그런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까지 다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포함이 때문에 되니까. 사실은 양질의 주택은 사실은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죠. 예, 예. 2018년도 기준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부산에 약 한 30만 호 전체 정도 됩니다. 예. 전체 주택 수의 한 21.1% 정도 수준인데요. 30년 이상 노후주택을 제외하고 그 주택수를 제외하고 주택보급률을 재산정해 보면 네. 부산 같은 경우에 83.2% 정도 수치를 보입니다. 이 수치는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는 거거든요. 네네. 일본을 비롯한 주요 해외 선진 국가들이 주택보급률 120%를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 현실하고 사실은 다르지 않다라는 그러니까요. 점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집을 들어가서 살 수 있다.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산다. 1대1로 맞춰보면은 물론 많긴 하지만 선호하는 주택은 분명히 부족하다. 네, 국장님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시도 주택의 양적 공급과 함께 질적 수준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가 우산도시공사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최근의 공공임대주택은 교통이 편리한 좋은 위치에 실내 마감재도 고급스럽게 하고 그 다양한 부대 복리 시설을 갖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시민들한테 다시 임대하는 사업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을 해서 공급을 하는 등 주택 공급의 양 확대와 함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렇다면 부산의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저희가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보면서 말씀 나눌까요? 자, 이게 주택 평균 매매 가격인데 2019년 10월, 그러니까 딱 1년 전부터 쭉 올라와서 매매 가격을 봤는데 이게 동부산, 중부산, 서부산이 너무나 극명하게 갈립니다. 강 교수님. 예. 우리 부산 지역의 주택 가격이 지금 최근 1년 동안 기간을 보면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평균 2% 이상이 올라가면서 전국 평균보다 좀 높게 올라갔고요. 네. 물론 서울과 수도권보다는 좀 낮은 편이지만 일부 특정 시도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 주택 가격이 높게 올라간 것들도 상당히 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 예. 예를 들자면 동부상권이 제일 높게 올라갔고 그다음에 서부상권이 제일 낮은 현상. 그래서 우리 부산 지역의 주택 매매 가격이 기존의 양극화를 넘어서 삼극화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올라가는 지역은 매우 높게 올라가고 정체 지역 그리고 오히려 하락하거나 안정된 지역으로 구분이 되고 있다. 그런데 저렇게 삼극화되는 현상이 최근 1년 동안 기간에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과거의 5년 기간 동안의 통계를 보면은 네. 서부산, 동부산, 중부산권의 가격 차이가 그리 크게 차이는 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동부상권역이 다른 권역보다 높게 올라갔던 것들은 사실이지만 지금 화면에 보셨던 것처럼 저렇게 높게 가격 차이가 나진 않았다. 그런데 저게 최근에 1년 들어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하는 현상이 앞으로 우리 부산 지역의 주택시장에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그래서 지역별 편차가 생김으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쪽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수요가 네. 발생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그 자리에 공급이 적재적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기존에 올라갔던 지역은 가격이 더 높게 올라가는 현상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지 않았던 지역은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오히려 매물이 적체되고 또 예, 예. 거래가 안 되는 이러한 극심한 그 차별적인 현상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우리 부산 지역의 그 가장 또 하나의 숙제 중에 하나인 지역별 편차에 의한 이런 심각한 불균형이 더 고착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네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 의원님, 그 부산의 부동산 시장을 늘 이제 관찰하는 분으로서 네. 그러니까 좀 특징적인 게 있다면 아까 삼국화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네. 이런 게 점점 고착화되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이게 계속 이어질 건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2020년도 10월 기준으로 부동산의 평균 주택 가격이라고 하면 2억 6,70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이게 꾸준한 가격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그리고 주택 유형별로도 편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입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삼극화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삼극화보다 더 많은 가지를 가지고 더 많이 벌어지고 있는 양상. 뭐 5국화, 6국화 이렇게 됐다. 예, 그렇게 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부산에서 선호가 가장 많은 동부산 같은 경우에 평균 매매 가격이 3억 6,600만 원. 반면에 연립다세대, 제일 선호가 많지 않은 연립다세대는 9,600만 원으로 가격 편차가 3.7배에 이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9월까지 부산에서 전체 유출된 인구라고 네네. 한다 그러면 9월 누적 기준으로 9,000명 정도가 됩니다. 인구에 유출이 됐는데요. 반면에 주택을 소비하는 단위가 인구인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인구가 아니라 가구라는 거죠. 네네. 그렇다고 그럼 가구가 계속 유출이 되고 있는가 또는 가구가 줄어들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지표를 찾아보면 인구가 계속 유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구의 증가율은 연간 한 0.7% 정도 수준으로 계속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계속 주택에 대한 수요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죠. 물론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상당히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수요 또는 공급 측면을 고려할 때 지속적으로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한 선호가 있는 주택 네네. 유형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그래요. 있습니다. 시에서도 굉장히 좀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주택 가격 양극화 현상을 시도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주택 정책과 제도 측면뿐만 아니라 이것 가지고는 양극화 해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네네. 여러분 시민들이 잘 아시는 부산 대개조 사업 그리고 북항 재개발 사업 등을 통해서 도시 지역이 개발되고 그리고 또 산업 유치와 기업 유치를 통해서 우리 시의 서부 상권에 고용이 창출되고 그래서 집값도 안정화이 되는 그런 종합적인 정책을 매일매일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동부산이 상대적으로 뭐 주거하기 쾌적하니까 더 선호도가 높은데 중부산이나 서부산을 쾌적하게 만드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을 경주하고 계신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또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 이게 얼마만큼 부산에 지금 수요가 높은지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보면서 말씀드리죠. 자, 모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잠깐 비춰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분양이 됐어요. 견본주택 표시가 돼 있고 이미 분양이 끝났는데 이게 저 분양에 그 1순위로 넣은 분들도 이 경쟁률이 어마어마했고 또 당첨 청약 가점도 이게 보통은 뭐 수도권에서 나오는 가점을 거의 능가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 노원구가 64.6 그리고 강남구 모 아파트가 63.1 그런데 68.94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부산이 청약 열기가 뜨거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한 단면을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교수님? 예, 일단은 지금 그 우리 지역의 주택, 특히 양질의 주택이 생각보다 적다라고 하는 것에서 문제가 출발하지 않았는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양질의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들의 그 욕구가 상당히 저런 한 모델하우스로 분출이 돼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뭐 많은 보도에 나온 바와 같이 우리 부산 지역의 청약 통장을 갖고 있는 5명 중에 한 분이 청약을 했다. 약 19만 명 정도가 모였다라고 하고 당연히 사람이 많이 보이다 보니까는 이렇게 서울과 수도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높은 청약 점수가
돼야지만 당첨이 되는 저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런 현상은 첫 번째가 양질의 그 주택을 찾고자 하는 무주택자들의 그 욕구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들, 또 하나는 현재의 청약 제도에 의해서 이 분양가가 일정 정도 제한을 받다 보니까는 뭐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것처럼 로또 분양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화면에 나왔던 그 자료만 보더라도 당첨과 동시에 수억 원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었고 또 실제 그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물건이다라는 그 이야기가 들리면서 예, 예. 말 그대로 로또 분양을 받고자 하는 무주택자와 그리고 실소유자 주택자들의 청약 열기가 뜨거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결국은 저렇게 그 높은 청약 열기를 봤을 때 결국은 그 적재적소의 주택을 공급해 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 충분하게 이번 그 자료를 보면서도 그 우리가 알 수 있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네. 또 거기에다가 지금 저런 높은 청약 열기가 자칫 주변 주택 시장에 과열을 이끌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로또 분양이란 말이 좀 없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분양가를 무조건 낮춰주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정 분양가를 유지를 하게 하되 그래도 남는 그 분양권 프리미엄에 대한 상당수의 이익은 그 일부 수분양자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네네. 국가에 관련된 준조세 성격의 세금으로 거둬올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채권 입찰제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런 제도를 좀 적절하게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저러한 그 전매 제한 제도가 이제 마지막 물건이기 때문에 전매 제한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청약 열기가 그 몰려들었는데요. 일단 전매 제한을 이제 시행이 되고 난 상태에서는 네. 그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래서 앞으로 저렇게 과열된 양상의 모습들은 저렇게까지는 나오지는 않겠지만 일정 정도의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렇게 그 높은 청약 열기가 남의 일만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예, 예. 그에 따른 보완책이 더 마련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약 열기 때문에 주택 시장이 더 뜨겁다. 그래서 이걸 좀 시키려고 전매 제한을 이제 걸었단 말이죠. 9월 23일 이후에. 그러면서 또다시 문제가 되는 게 그러면은 아파트 분양하는 건설사들이 분양 물량을 계속해서 빼는 거예요. 차일피일 미루고. 이러면 또 공급 물량이 달려서 또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것 아닌가? 이런 들어서 연구위원님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입주가 그러니까 공기가 지연되는 현상들이 다수 발견이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가격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경우에 건설사에서는 이 공급을 하는 분양을 하는 시점에 대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네. 좀 더 좋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러한 상황들이 지속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 가격에 교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는 특별 공급을 좀 늘리겠다. 생애 최초 주택을 마련할 때는 뭐 거기도 가점도 더 주고 그리고 퍼센테이지도 더 주고 이런 것들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실제로 도움이 될지 그것도 굉장히 좀 궁금해요. 예, 그 지금 일정 정도의 그 주택 분양수의 일정 정도를 특별 공급 제도라고 해서 예를 들자면은 신혼부부 그리고 다자녀 가구 그리고 노부모 부양하시는 분들 그리고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을 하시는 분들에게까지 일정 정도로 공급을 해주고 있고요. 이 제도를 좀 확대하기 위해서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에까지 이 특별 공급 제도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여지고 있긴 하지만 이 특별 공급 제도를 확대하게 되면은 그 특별 공급 제도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이분들한테 혜택이 되지만 또 나머지 누군가에는 나눠 먹기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손해가 숫자가 되는 거죠. 네. 절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최근 들어보면은 이 청약 제도 개선이 결국은 그 세대 간의 갈등까지 표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젊으신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과 동시에 40, 50 세대에 대한 오히려 당첨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금 아파트 공급 제도에서 특별 공급 제도에 대한 것들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일정 정도 좀 사회적 주거 약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공감대를 예. 더 확산시키는 과정 속에서 이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산시 차원에서도 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기간을 또 청약에 이제 걸었잖아요. 부산 지역 아파트에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네. 네, 그 점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들이 몇 년 전에 그 특정 지역의 주택 시장이 가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청량 1순위 자격을 부산 시민으로서 1년 이상 거주해야만 예. 1순위 자격이 신청이 되는 지역을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목적은 부산 시민 실소유자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겠다. 외부 투기 외지인들이 우리 고향에 와서 투기를 하면 안 되겠다는 정책을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정책을 저희들이 부동산 시장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시기적절하게 저희들이 시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궁금증이 또 드는 게 외지인들이 얼마만큼 부동산을 지금 부산의 부동산에 지금 이 시장을 뛰어들고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 그러니까 뭐 투기꾼들이 와가지고 뭐 어디를 싹 다 보고 갔다 뭐 쇼핑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종종 듣거든요. 연구위원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산 같은 경우에는 외지인 투자 비율이 과거로부터 상당히 높은 지역이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최근 들어서 사실은 그 서울 지역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하면서 뭔가 풍선 효과처럼 다시 이제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저렴하고 그리고 자연 경관과 뭐 여러 가지 이제 거주에 뭐 특혜를 누릴 수 있는 부산 지역으로 외지인들의 선호가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 예, 우리 부산시도 외지인 매입 비율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치를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는 우리 부산의 주택의 외지인 매입 비율이 11.87%였고 작년 19년도에는 18.58%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20년 최근에는 14.82%입니다. 즉 2년 전보다는 좀 외지인 비율이 증가했는데 예. 작년보다는 좀 감소한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이 숫자로 보면 그렇게 심각한 것 같지는 않은데 또 실물 경제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네네. 우리 시에서는 오늘 이렇게 패널로 참석하신 교수님들이나 연구위원분들하고 수시로 자문 회의를 하면서 이런 그 외지에 대한 투기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네네. 계속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외지인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뭐 부분이 있는데 한 말씀만 여쭤보는 것 같아요. 그 부산의 외지인 거래 비율은 그 시도 단위로만 측정을 했을 때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은 특징을 보이지만 사실상 그 부산에 인접해 있는 대구, 경남, 경북 지역에 있는 수요를 끌어들이는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 그러면 사실상 그렇게 높은 수치를 보인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 지역보다 높냐? 뭐 그건 또 아니다. 네. 이런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잠시만 쉬어갑니다. 자, 지금 위치한 부산의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것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한 가지 좀 희망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행복주택과 혹시 드림 아파트 들어보셨습니까?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는데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죠. 자, 여기는 어디입니까? 예, 여기는 부산 동네에 있는 행복주택이라고 부르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 보시면 옛날에 보시던 임대주택 노후와는 분위기가 다르시죠? 네. 좀 세대수도 약 400세대로서 중규모이고요. 건물 마감재도 잘 돼 있습니다. 물론 안에 빌트인 설비도 잘 돼 있고요. 그리고 부대시설, 복리시설, 조경시설 등 해서 젊은 층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잘 할 수 있는 좋은 주택으로서 요즘 짓는 행복주택은 입주자 대상이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층이 80%를 차지하는 새로운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공공임대주택 하면 생각했던 그런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신혼부부 그리고 취업준비생 젊은 층들이 지금 이 행복주택에 주로 이제 거주를 하게 된다. 예, 그러면서 임대료도 주변 시세의 네. 60 내지 80%를 싸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네네. 국비 보조를 70%를 받아서 건립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저렴한 임대료, 공공임대주택을 질 높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네, 행복주택은 이렇고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또 있습니다. 자, 건축 현장을 저희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부산 서면 드림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인데요.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이것은 부산 드림 아파트로 하는 곳으로서 부산에 있는 모델입니다. 이거는 민간 임대 아파트인데 우리 시가 지원을 해서 건립하는 겁니다. 모든 공공주택이나 주택 문제를 공공이 다 해결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네네.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용적률이나 건물 높이에 있어서 약간 규제를 완화시켜 줌으로써 민간 사업자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래서 교통이 아주 편리한 지역에 네네. 청년층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민간 임대주택으로서 8년 동안 입주자들은 임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이제 청년들이 초기에 자금 부담이 많이 드는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모델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공감하지만 지금의 공공임대주택, 기존에 해왔던 그 모습이라면 사람들이 주거하기를 섣불리 좀 꺼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서 행복주택이나 이런 드림아파트는 굉장히 좀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부산시에서도 청장년층들의 그 뭐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들 높게 평가하고 싶고요. 우리 드림 아파트가 지금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당히 바람직한 그러한 그 임대주택 주거 안정 정책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 더더욱 좋다라고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청장년층들이 집이 없어서 즉 임대 아파트가 없어서 지금 고생을 하는 것들도 있지만 그 지어지는 임대 아파트의 위치나 입지가 너무 외곽에 지어지고 또 시내에 있는 것들은 고가이다 보니까는 들어갈 만한 곳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우리 부산형 드림 아파트의 경우는 두 가지를 다 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즉 시내의 역세권에 위주를 함으로 인해서 입지도 좋고 또 주변 시세와 비교해서 저렴한 임대료를 책정하는 제도를 했기 때문에 네. 또 주변 시세와 비교해서도 싸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결국은 이 임대주택이 나갈 방향이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지금 물량적인 측면에서 뭐 1년에 몇만 원을 공급한다. 라고 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입지를 선택을 할 때 주로 우리 부산만 보더라도 외곽 지역에 만들어지는 경우가 무척 많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외곽 지역이 만들어지다 보니까는 비어있는 임대주택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입지 선정 또한 임대료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고민을 해야 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임대주택에 대한 것들을 공공에만 의존하지 말고 네. 민간에게도 일정 정도 역할을 줘서 역할 분담을 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예, 서면 드림 아파트는 좀 민간에게 준 하나의 케이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리고 민간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공공기관하고도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좋은 입지의 저렴한 주택뿐만 아니라 요즘 이 주택이 이제 산업하고 결부가 돼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서 사상구에 지역 전략 산업 지원 주택이라는 것을 지금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특징이 뭐냐면 창업인들이 그리고 그 지역의 그 산업 종사들이 주거 공간도 있으면서 창업 지원 시설 수 있는 새로운 모델입니다. 어허. 그래서 이것도 우리 시의 그 청년 희망 정책과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변창흠 사장님하고 협의가 돼서 추진하고 있어서 좋은 입지의 저렴한 것뿐만 아니라 예. 산업과 결부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어지면 좋은데 그래도 이게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실제로 수요를 못 따라가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이다 보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건설이 아니고 매입형 공공임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기존 주택을 우리 시가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시민들한테 재임대를 하는 것입니다. 예. 또 기존 주택을 우리가 전세를 구해서 시민에 다시 전세를 드리는 경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건설형이 가지는 시간 걸리는 것을 약점을 극복하고 빨리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들도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행복주택과 부산 드림주택의 어떤 희망 가능성을 좀 엿봤고 그런데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규제 지역으로 정해지고 지금 대출 받기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현금 부자들만 집 살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위원님, 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좀 해외 사례를 통해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예, 것 예.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택 연방청 예. 이라는 곳에서 대출에 대한 보험을 제공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LTV가 95% 네네. 수준을 초과하는 범위까지 공적 보증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신용이 낮은 사회진입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고요. 대출 금액의 100%를 정부가 보전하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주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로 해외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근데 우리나라도 뭐 여러 가지 대출에 대한 얘기들을 끊임없이 해왔거든요. 그리고 상품들도 있고. 부장님. 예, 우리 시도 주택비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신혼부부가 처음에 집을 구하려면 돈이 없고 대출 받기 힘드시죠. 네. 그럼 우리 시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알선을 해서 해주면 담보 제공 없이 대출을 못 받던 신혼부부 대출을 받아줬습니다. 그렇게 정책을 하고 있고요. 네. 또 그러면 대출은 이자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자를 시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자를 본인 부담이 0.6% 이내로 이자를 부담하는데 이거는 서울시에서 주는 이자보다 우리 부산시가 이자를 적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의 여성가족국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또 시의 청년희망정책과에서는 월세를 지원합니다. 네. 10개월치 월세를 연간 최대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거는 우리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정책입니다. 이런 정책들을 우리 시는 계속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교수님. 추가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저도 뭐 수업 시간에 활용을 했었는데 이 청년들이 일정 정도의 거주할 수 있는 집도 소위 말하는 렌트홈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남아있는 임대 아파트가 어느 정도인지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겠고 일단은 임대주택이 되더라도 임대주택에 안정적으로 거주하시면서 내 집 마련으로 갈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렌트홈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우리 이 전세나 월세에 대한 대출 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좋은 대출 상품이 많이 있는데 특히 주택도시기금이라고 하는 정부의 공적 자금을 활용하는 그러한 대출 상품이 상당히 많은데 예. 일단 세 가지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결혼 전 만 34세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 그리고 신혼부부로서 이용할 수 있는 상품, 그리고 결혼 후 자녀가 있을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상품들이 다양하게 나와져 있기 때문에 네. 주택도시기금이라고 하는 공적 자금을 활용을 해서 좀 부족한 그 전세나 월세 자금에 대한 대출 방안도 찾아보시는 것이 좋아 보일 듯합니다. 예, 위원님은 주택금융공사 계시니까 여기에도 좀 괜찮은 상품이 있을까? 라는 예. 생각이 들어서요. 그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사에서는 그 보금자리론이라고 해서 네.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가구들에게 그 지원을 해주는 그 봉적 보증을 통해서 금리를 낮춰주거나 대출 한도를 확대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거 이외에도 은행에서 하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이나 뭐 또는 그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공사에서 매입해 와서 그 은행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금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는데 잘 몰라서 그래서 이제 혜택을 못 누리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또 준비한 그림이 있는데요. 그림을 보고 나서 말씀을 드리죠. 자, 부산 아파트 입주 물량인데요. 공급 증가에도 가격이 상승한다. 보시죠. 2017년 2만 가구, 2018년 2만 5천, 2만 5천, 2만 7천, 심지어 2020년에는 2만 7천 가구,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많은 가구가 분명히 입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라는 그림인데 이걸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요? 강 교수님. 예. 지금 우리 입주 물량이 저 2만 호 이상이 됐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수치이신지는 감이 안 오실 텐데요. 네네. 일단 우리 부산 지역의 철거라든지 멸실, 그다음에 세대수 분리 등으로 인해서 최소한 필요로 하는 아파트 숫자를 우리가 절대 필요 주택수라고 해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대략 15,000호 정도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0호 이상이면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공급 물량이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만 호 이상일 경우에는 가격에 대한 그 상승이 없어야 하는데 결국 가격이 상승이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은 그 지어지는 아파트에 대한 공급 입지가 과연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 지역엔 약 2,000호에 팔리지 않은 미분양 아파트가 남아져 있다는 거죠. 네네. 결국은 지금 공급되는 아파트의 상당수도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주거 여건이 갖춰진 살고 싶은 지역에 공급되는 물량은 매우 극소수고 그 극소수인데 비해서 살고자 하는 수요가 높기 때문에 네네. 저렇게 많은 물량이 공급되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라간다. 즉 지어지는 아파트의 상당수가 주거 선호도가 떨어지는 외곽 지역에서 공급됐던 그러한 시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일광 택지 지구라든지 강서구 명지 쪽에서 상당한 공급량이 그 지금 나온 물량이 입주 물량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입주 물량은 충분하지만 필요한 곳에 집을 지어지지 않고 공급이 안 됐을 경우는 언제든지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결국은 입지를 생각 안 하고 지어진 아파트는 미분양대로 나고 그리고 주택의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불균형이 생기고 이렇게 좀 급등하는 시장이 되고 있다. 그런데 걱정은 뭐냐면 전셋값마저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임대차 3법
통과된 이후에 집주인들이 사실 강 교수님도 이전에 한번 나오셔서 말씀하셨지만 부산의 전셋값은 그렇게 영향을 안 받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니 웬일입니까 이게? 네, 그 이후에 환경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예. 예를 들자면은 지금 뭐 입주 물량은 계속 많기 때문에 전세난이 발생이 안 될 거라 생각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일부 지역에서 전세값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충분히 그 통계치에서도 입증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첫 번째는 우리 부산 지역의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상당수의 그 주택들이 철거가 되면서 이전 수요가 특정 지역으로 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 그 특정 지역 중심으로 해서 이전 수요가 발생된 것이 첫 번째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그동안에 예기치도 못했던 주택임대차 보호 3법이 발효되면서 그렇죠. 소위 말하는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말 그대로 4년 동안 집주인의 동의 없이 세입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전세 계약을 해야 하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앞으로 4년 동안 사실상 세입자의 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는 4년 동안 올릴 수 없는 전세 자금을 지금 신규 계약을 하는 것서부터 올리자. 예. 그래서 4년치를 한꺼번에 올리면서 지금 계약하는 신규 전세 가격의 급등이 지금 같은 전세난을 불러온 두 번째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수요만 생각한다면 뭐 아파트 지어지면 다시 들어가면 되니까 전세난은 조금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법은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집주인들한테는 부담이 되니까 4년 그러니까 2년 올릴 거를 4년을 그냥 올려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받는다. 네. 이거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 같아서 전세난 계속 견제 진행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국장님 말씀 여쭙겠습니다. 예, 우리 시에서도 이게 우리 지역의 전세난, 전세 가격 급등에 대해서 아주 주목하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통계를 분석을 해보면 저희들은 이제 전세 가격 지수를 분석하고 있고 예. 또 전세 수급 지수라는 것을 분석하고 있는데 전세 가격 지수는 이제 전세 가격이 오르냐를 보이는 건데 상승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전세 수급 지수를 보면 전세를 원하는 수요와 공급 간의 그 이제 균형을 보는 건데요. 전세 수급 지수는 보면 우리 부산시가 91.91%고 예. 전국 평균이 113%입니다. 그럼 이게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세 수요에 대비해서는 우리 부산시는 공급은 그래도 충분하다는 것이 이제 이런 지표상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게 또 이제 지표와 또 현실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예, 우리 부산시는 그 시장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특히 급등하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주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평균을 내놓으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일부 지역 급등은 이거는 평균보다 높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문제를 풀긴 풀어야 되는데 지금의 법 체계 하에서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 한 말씀 전해 주시죠. 지금 상황 자체가 전국적으로 전세 시장에서 있어서는 가격 상승 이전에 물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 이게 이제 정책에 대한 효과도 있을 뿐더러 도시는 대체적으로 도시가 생성이 되고 성장을 하고 쇠퇴의 과정을 겪어가는데 이제 이미 한 서울, 부산 같은 경우 1기의 도시에 해당했었던 지역들은 예. 도시가 상당히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택도 노후화되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새로 다시 정상 사이클로 가기 위해서는 이 쇠퇴의 과정에서 재개발, 재건축 또는 재생 등을 통해서 네. 다시 한번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게 거쳐야 되거든요. 되는데, 예. 그런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그 충분한 공급량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걸 학술적으로는 마찰적 공실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주택수가 100개 있고 사람들이 100명 있다고 100개의 가구가 있다고 해서 이 시장이 안정인 것이 아니라 이 가구들이 정상적으로 주거의 상향이동, 말씀드렸던 건축 행위 등을 통해서 이전하게 되는 경우 임시 기간 동안에 거처하게 되는 5%의 공실 정도 수준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부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도시가 노후화되는 과정에서 노후주택 비율이 높아져 있고요. 예. 그런 주택에 대한 선호가 많이 떨어지고 신규에 대한 선호가 집중이 되면서 옮겨가는 수요들을 고려할 때 여전히 도시의 그 쇠퇴에서 재성장의 과정으로 가고 있는 지역들, 특히 부산 예, 같은 예. 경우는
당분간 이러한 추세가 정책적인 효과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공실률 5%는 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수요는인데 공급이 좀 달린다. 이런 말씀 충분히 공감은 되는데 그러면 무주택자들 그 기간을 다 감내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들려서 예,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우리 부산 지역 같은 경우도 10가구 중에 4가구가 무주택 가구주이시고요. 그 4가구 중에서 3가구 정도는 지금 절대적으로 집을 살 수 없는 여건이 만들어지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전세 대책이 마련돼야 되고 전세 가격이 안정이 돼야 되는데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산 지역의 경우에는 지금 앞서도 화면에 보신 아파트 입주 물량이 일단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물량보다 많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아파트가 아닌 그 비슷한 유형의 공동주택 예를 들면 다세대라든지 연립주택 더 나아가서 생활 숙박시설, 레지던스까지 포함하게 한다라고 하면은 그 전세 가격은 물량적인 측면에서는 일정 정도 안정세를 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지금 올해 전세값이 올라가는 이유 중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임대차 계약 제도 변화에 따라서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등하는 것이다. 이것은 과거에도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가 1년에서 2년으로 바뀌었을 때 전세값이 급등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안정세를 찾았던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가 일정 정도 안정세로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네. 물량도 풍부하고 제도적 안착이 된다라고 하면은 다른 지역은 몰라도 우리 부산 지역의 전세난은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 아주 많은 걱정을 하실 정도는 아닐 수 있지 않나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좀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말씀, 예, 국장님. 예, 우리 시도 전세난과 전세 가격 급등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일단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일단 일시적으로 그 일부 해결을 하고요. 근데 근본적으로 해결하려 그러면 이제 중앙정부가 생각하는 정책이 있는데 거의 보조를 맞춰서 우리 시도 정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주택의 양뿐만 질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는 기존 주택을 전세해서 시민 다시 전세 주는 임대주택이 있는데 네. 그 옛날에는 노후주택을 빌려서 노후주택 빌려줬는데 저희들이 이제 주택을 짓기 전부터 우리 시가 그 설계에 관여를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사전 준공 예정 주택을 구입해서 네. 미리 설계 기준을 줘서 그 우리 시의 설계에 맞는 주택을 지어서 그걸 전세를 줌으로써 질 좋은 전세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요를 좀 충족시키는 그런 어떤 질 높이는 시책도 부산도시공사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오늘 주택국장님 나와 계시지만 저는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느냐 마느냐 무주택자들에게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청약도 있고 행복주택도 있고 여러 가지 새로운 대출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하는 시간이 곁들여져서 굉장히 유익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결국은 그 얘기일 것 같아요. 어느 때쯤에 주택 구입을 해야 되느냐 무주택자들 예. 한 말씀씩 여쭈는데 짧고 굵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구위원님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마지막 발언이. 아니요. 일단은 앞으로 예상을 하는데 무주택자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기다려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사야 되느냐?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이게 저는 사실은 부산의 주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기가 다른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시장이 크게 많이 흔들리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가격이 오르는 시장에서도 그렇지만 더 빛을 발하는 건 가격이 내려가는 시장에서도 그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주택을 구입하는 저도 사실은 아직 부산에서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저에게 맞는 그 상품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구입하고자 할 의사가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를 말씀해 주셔서 더 믿음이 갑니다. 예, 교수님. 예. 그 두 가지를 좀 판단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10가구 중에 6가구는 자기 집이 있고 4가구는 자기 집이 없는데 이 4가구의 무주택자들 분들 중에서 내가 편안한 주거지도 갖고 그리고 일정 정도 투자 수익도 이걸 저는 거주 투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거주 투자까지 같이 얻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일부 가격이 올라가는 지역들의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이 삼극화 현상에 의한 것과 여러 가지 기타 그 정책적인 변화에 의해서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과도한 대출만 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거주 목적과 투자 목적을 같이 겸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집을 구입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투자 목적이 아닌 내가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집 한 채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앞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의 경우는 내년 이후 강화된 세금 정책 등으로 인해서 네. 오히려 수요가 줄어드는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그 하락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얼마든지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좀 더 천천히 내 집 마련에 나서시는 것들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주택 뭐- 구입 시기에 대해서는 두 분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시민들이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예. 제 시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부산 시민 실수요자들이 어떤 투기적인 요소에 의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런 주택 마련이 되도록 지책을 많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세 분께 마무리 발언 시간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씩 우리 시민들께 전해주시죠. 위원님부터 마무리 네. 발언 여쭐까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택 수요자 입장에서 현재 주택 시장이 상당히 불확실하고 불안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리 비관하고 미리 포기하기보다 주택 시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장기 계획을 세우고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 정책과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 그리고 금융 상품 꼼꼼히 살펴보셔서 충분히 활용하고 똑똑히 주택 소비하고 스마트하게 주택 금융 이용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강 교수님. 예, 무주택자분들 최근에 주택가격 변동을 보시면서 매우 낙심하시고 또 어렵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특히 우리 지금 여러 가지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지역에 과거에 집을 샀어야 되는데 못 샀다라는 안타까움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불거지는 과정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특정 일부 지역의 가격은 올라가겠지만 대부분의 부산 지역의 주택가격은 향후 여러 가지 제도적, 환경적 변화에서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정보 그리고 본인의 자금에 대한 흐름 같은 거 잘 파악하셔가지고요. 나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희망 가지시고 또 내 집이 아니더라도 우리 부산시에서 아주 양질의 임대주택을 많이 제공해 주신다라고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네.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것들도 하나의 보람되고 또 바람직한 일이라고 판단을 하셔서 일단 편안하고 안정적인 주거지를 먼저 갖추시려는 노력들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바로 마무리 발언 예, 듣겠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민선 7기에 들어서서 공공임대주택을 약 5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 시가 부산시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께 맞춤형 주택 상담을 해드리고 주거 사각지대를 해소해서 주거 복지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 여러분 내년 2월을 좀 기획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시에서 지원하는 월세 지원 그것은 매년 2월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 달에 우리 시 홈페이지나 인터넷 검색창에서 청년 정책 플랫폼이라고 치시면 월세 지원받을 수 있는 안내를 해드리기 때문에 네네. 내년 2월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세 분 함께했습니다. 김민근 부산시 건축주택국장, 강정규 동의대 재무부동산학과 교수, 방송이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세 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최소한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모든 집을 사는 행위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참고만 하시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시사포커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